안녕하세요. 용산 재개발 투자의 미래, 용산 이만수입니다. 제가 지난 동영상을 올린 지 벌써 일주일이 되었네요. 앞으로 주기적으로 도정법 및 서울시 조례 규정, 용산구 재개발 구역별 사업 진행 상황, 용산구 아파트 단지별 정보,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중요한 요소인 세금 부분까지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투자 시 자주 접하면서 가장 중요한 용어인 권리 산정 기준일과 관련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인의 분양 신청자 중 1인을 분양 대상자로 보는 경우 또는 종전 토지 총면적 및 권리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토지 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도표는 용산 이만수가 근무하는 용산 재개발의 핵심 지역에 최근에 거래된 등기부등본을 캡처해 보았습니다. 토지를 작년 말 공유 지분으로 매입을 했는데 과연 오른쪽에 있는 레미안 용산 같은 아파트 한 채를 온전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좌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 12월에 거래가 되었는데 과연 본 구역의 권리 산정 기준일이 과연 언제일지, 그리고 공유 지분을 취득했을 때 과연 온전한 보금자리 한 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앞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개발 분양 자격 중 가장 중요한 조문인 서울시 조례 27조 주택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1호 1항에 보면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자는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1호는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 여기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호에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그리고 3호에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구묘 공동주택 한 가구의 출산액 이상인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재개발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조문입니다. 다음은 투자뿐만 아니라 일선 공인중개사님들도 어려워하시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제27조에 2항에 규정되어 있는 수인의 분양 신청자 중 한 명을 분양 대상자로 보는 경우 이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조례 27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제1호에 보면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 기준일 후에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한 사람을 분양 대상자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일 이전에 2010년 7월 15일 이전 조례 규정은 여기에 권리산정 기준일에 건축물 준공 이후라고 표현하고 있었죠. 단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전환된 다세대 중 60제곱미터 이상은 별도 분양 자격을 준다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2호에 보면 수인의 분양 신청자가 1세대에 속한 때, 이전 동영상에도 설명이 되어 있죠. 3호에 1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앞에 있는 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나 또는 권리가액이 최소 분양평형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4호에는 한 필지의 토지를 권리 산정 기준일 후에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이러면 조합원 수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한 사람한테만 분양 자격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5호에서 보면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가 건축물 준공 이후에 토지와 건물을 각각 분리해서 소유하는 경우, 여기도 조합원 수가 늘어나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만 분양 자격을 준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에는 그러하지 않다. 예전에 봤던 규정이 해당되겠죠. 그리고 6호에서 보면 권리 산정 기준일 후에 나대지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등 이 분양 신청자가 여러 사람일 때 한 명에게만 분양 자격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서 3호에서 4호, 5호, 6호 여기에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전 서울시 도시 조례 규정에서는 여기에 2003년 12월 30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6호 같은 경우에는 기준일이 2008년 7월 30일 기준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2010년 7월 15일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는데, 그 정의 부분에 보면 제2조의 11호에 권리 산정 기준일을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정비구역의 고시가 있는 날, 또는 시장이 투기 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한 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대부분의 예전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든지 이런 지역들은 그 권리 산정 기준일이 2003년 12월 30일입니다. 이념 유의하시고 나중에 재개발 투자 시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7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총 토지 면적 및 권리가액 산정에 포함시킬 수 없는 토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 즉, 해당 구역 내 짜투의 땅을 사서 언제든지 내 권리가액을 높일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적은 돈으로 공유 지분을 매입을 해서 아파트 한 채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럼 제27조 3항 조례 규정을 보겠습니다. 제3호에서 보면 종전 토지의 총면적, 권리가액 산정에서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1호에서 보면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 산정 기준일 후에 그 토지 일부를 취득하거나 공유 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권리가액을 정액을 하거나 토지 면적을 합치는데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2호에서 보면 하나의 건축물 중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건물과 따로 토지만 사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3호에는 한 필지의 토지를 권리 산정 기준일 후에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 지분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양 자격은 수년이 지난 후에 관리처분 인가 단계가 되어야 확정되는데 만약 아파트 분양 자격이 나온다고 해서 샀는데 현금청산이라는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들으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겠습니까? 이런 사고가 재개발 현장에서는 종종 일어나고 하는데 그래서 재개발 투자가 어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의 동영상의 핵심 포인트는 권리 산정 기준이 서울시 기준으로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분할되거나 공유로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런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한, 이렇게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분할되어 있다든지 공유로 되어 있는 물건을 관리처분 계획인가일 이전,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전에 매수해도 된다는 사실까지 기억해 두시면 재개발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용산 재개발 투자의 미래, 용산 이만수였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